서양 속담에는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과가 서양에서 대표적인 건강 과일로 통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사과는 세계적으로 널리 애용되는 과일인가 동시에 맛도 좋아서 누구나 사랑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고 맛있는 사과를 잘못 먹게 되면 몸이 망가져 치매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사과는 대표적인 건강과일로 장 건강은 물론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 대장암의 위험까지 줄여주는 수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은 줄만 알고 즐겨 먹던 사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서로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독이 되는 사과는 어떤 사과인지, 두 번째는 사과와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려 치매와 뇌졸중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사과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몸에 독이 되는 사과는 바로 무심코 먹은 갈변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다 보면 꼭 몇 조각씩 남기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남은 사과를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실 겁니다. 그런데 이는 몸에 해로운 독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사과 껍질이 합니다. 하지만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과 껍질을 깎은 채로 두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과의 겉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현상을 갈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갈변된 사과를 섭취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서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 자체의 유전적 성질을 변형시켜서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이 활성산소는 몸의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인데요. 특히 몸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할수록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만성피로, 고지혈증, 심장질환은 물론 암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이 활성산소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갈변된 부분은 반드시 칼로 잘라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여 사과를 자르라고 하며 깎은 사과는 소금물에 담가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과는 랩을 씌워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을 최소화한다면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사과는 신선한 사과보다는 활성산소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먹을 만큼만 정확히 정해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갈변 현상은 비단 사과뿐만 아니라 바나나, 감자, 고구마, 양배추 등에서도 발생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로 몸에 독이 되는 것은 바로 사과씨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씨와 함께 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서 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 간혹 계실 텐데요. 사과씨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과씨에 함유된 시아나수소는 청산가리 계통의 독소로 아미그 달린 성분을 인체에 흡수하게 되면 두통, 현기증, 불안, 구토, 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혈압과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사과 한두 개 속에 있는 씨앗을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나 노년기 어르신분들은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서 즙을 내서 드시는 것은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사과에
굳이 독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건강하게 사과를 드시기 위해서는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사과를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물 첨가물을 이용해 코팅 처리한 사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과는 표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먹음직스러워 보여 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유동 파라핀은 인체의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A, D, E 등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키는데요. 인체에 해로운 화합물로 사과를 왁스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구입하신 사과를 만져볼 때 표면이 매끈하거나 끈적끈적한 것을 느끼셨다면 과일 전용 세제나 식초 또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스펀지로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서 제거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궈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 주셔야 합니다. 비록 사과는 껍질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아서 껍질하고 같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왁스 코팅된 사과를 구입하셨다면 특히 노년기 어르신이나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껍질을 제거해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과도하게 윤이 나는 사과는 선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과를 우유나 요거트 등의 유제품과 함께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고 계시다면 정말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는 바로 사과와 상극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우유와 요거트 그리고 치즈와 같은 유제품인데요.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사과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를 우유와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우유 속에 부족한 비타민C를 사과가 보충해 주어 영양적으로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를 드시면 산뜻한 신맛을 느끼실 텐데요. 사과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에는 구연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입맛을 돌게 하고 상쾌함을 줍니다. 또한 위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가 잘 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기산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며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단백질이 응고되는 과정을 통해 치즈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이 덩어리처럼 엉기는 현상이 뱃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소화가 힘들어지겠죠. 이런 현상이 오랜 시간 동안 장 속에서 일어난다면 만성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결국 대장염과 대장암 등 큰 병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과와 함께 우유를 드시려면 저지방 우유나 두유 그리고 요구르트 등과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으니 기억해 주세요. 특히 우리 몸의 장은 소화 기능 외에도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 전달 역할을 해서 뇌 기능에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건강한 장과 올바른 식습관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사가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사과를 저녁에 드시면 사과의 유기산이 위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유발하고 식이섬유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과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답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골라서 드시는 식습관이야말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데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갈변된 사과는 아까우시더라도 드시지 마시고 사과씨는 꼭 분리해서 드셔야 독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드실 땐 유제품과 섞어 드시면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사과를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중년건강TV 건강관리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